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 바닥에 작은 카펫 하나, 욕실 입구에 살짝 높은 문턱 하나, 슬리퍼를 신고 걷다 살짝 미끄러진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간 노년 근골격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노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연구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단 한 번의 낙상 이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 혈당 수치는 매일 아침 꼼꼼하게 체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의 자립을 좌우하는 걷는 힘, 균형 잡는 힘, 발끝이 제대로 들리는지는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으십니다. 넘어짐은 노년의 자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자력으로 걷는 힘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클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직접 연구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끝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들리지 않는 것, 보폭이 좁아진 것,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것,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스스로 걷고 생활하는 자립을 지키고 싶다면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단 한 번이라도 넘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직접 상담했던 72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주 3회 동네 공원을 꾸준히 걸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고 주변에서도 건강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걷다가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유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넘어진 뒤부터 걸을 때마다 불안감이 생기셨습니다. 혹시 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발을 조심조심 떼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출 횟수가 줄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다리 근력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딱 석 달 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계단이 버거워지고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영수님께 거창한 방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발끝을 20회씩 들어 올리는 것, 무릎을 붙이고 발을 좌우로 천천히 벌리는 간단한 동작 2가지였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6주 후에는 걸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밖에 나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작은 습관 2가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낙상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활동을 줄이고 결국 몸이 더 약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잡아야 합니다. 아직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 때, 몸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할 때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걸음과 균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별일 아니라고 넘기십니다.
작은 낙상이었으니까 다친 것도 없으니까 하고요. 그런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낙상 경험은 재낙상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됩니다. 한 번 넘어졌던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다시 넘어질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진수님은 1년 전 가벼운 낙상 이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으셨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는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발이 걸리거나 휘청한 적이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은 낙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걸을 때 발끝이 자주 걸린다고 느끼시는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걸린다는 건 걸을 때 발끝이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정강이 앞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보고에 따르면 보행 중 발 걸림은 낙상의 약 40%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성호님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데도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신발 탓을 하셨습니다. 바닥이 마모됐나 싶어서요. 그런데 원인은 신발이 아니라 정강이 근육이었습니다. 발끝 들기 운동을 하루 3세트씩 6주 꾸준히 하고 나서야 발 걸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슬리퍼는 발을 충분히 고정해 주지 않아 걸림 사고가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걸을 때 발끝이 낮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졌다면 이것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느릿느릿 걷게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는 보행 속도 감소가 노년의 사망률과도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5세 정미경님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가 줄어드셨습니다. 자주 가시던 마트도 조금 가까운 곳으로 바꾸고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활동이 줄면 근력이 더 빠지고 그러면 보행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조금씩 보폭을 넓히고 평소 걷는 속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빠르게 걸으려 하시다가 균형을 잃는 경우도 있으니 속도보다는 안정적인 보폭에 집중하십시오. 외발로 서 보셨을 때 5초를 버티기 힘드시다면 지금 균형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균형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능력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대부분이 옆으로 쓰러질 때 발생합니다. 국내 노인 체력 조사에서 외발서기 5초 미만 그룹은 그 이상인 그룹에 비해 낙상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69세 최영호님은 처음 외발서기를 해보셨을 때 3초도 버티기 어려우셨습니다. 벽 옆에 서서 하루 3회씩 외발서기 연습을 꾸준히 하신 결과 2달 후에는 10초 이상 버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짝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벽이나 탁자 가까이에서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공간 한가운데에서 시도하지 마십시오. 보폭이 예전보다 확연히 좁아졌다면 이것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안쪽과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보폭이 작아진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발생률이 5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73세 서순자님은 보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발을 질질 끌듯 걷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셨지만 가족이 먼저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닿도록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이상 의식적으로 보폭을 조금 넓혀 걷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근육이 굳고 잠에서 깨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낙상 관련 연구들을 보면 야간 낙상의 비율이 전체 낙상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80세 홍성덕님은 밤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이후 저는 이분께 잠자리에 들기 전과 기상 직후에 침대 위에 앉아 발목을 10회씩 돌리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근육을 깨우고 균형 감각을 미리 활성화시켜 줍니다. 야간 이동 시에는 발밑 조명을 반드시 켜놓으시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시다가 움직이십시오. 이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몸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근력 강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발끝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강이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이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다음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천장 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십시오. 이 동작을 20회씩 하루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보다 정강이 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느낌이 바로 이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등을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신 상태에서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 매일 습관처럼 자리 잡아 보십시오. 발끝이 당기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좌우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 두 무릎을 붙인 다음 발을 좌우로 천천히 최대한 벌려 보십시오. 15회씩 하루 3세트가 목표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범위를 줄이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동작은 특히 고관절 골절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동작하실 때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일의 걷기 훈련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걷는 훈련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닿도록 그리고 보폭을 의식적으로 조금 넓혀서 걸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전방을 향하셔야 합니다. 바닥을 보면서 걸으면 목이 앞으로 쏠리고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하루 20분 이상 이 방식으로 걸어 보십시오. 비가 오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최근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균형 훈련은 낙상 예방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좌우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고관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벽 옆에 서서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로 10초를 버티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5초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균형 근육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반드시 벽이나 탁자 가까이에서 실시하시고 혼자서 공간 중간에서 하시지 마십시오. 좌우 어느 쪽이 더 힘드신가요? 약한 쪽을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낙상 예방 전략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서 무서워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실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균형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은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집안에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않도록 의식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30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양도 근력 유지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시니어 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생선, 콩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시키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내 노인 영양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 그룹에서 근감소 속도가 최대 2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됩니다. 드시는 식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이 하루 식사에 빠진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더디고 낮 동안 집중력도 떨어져 발을 헛디디기 쉬워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충분히 취하는 것 자체가 낙상 예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전략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낙상 위험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5.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낙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발끝이 낮아지고 보폭이 줄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감소는 다시 균형 능력 저하로 연결되고 또 다른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스스로 걷는 힘, 스스로 생활하는 자립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력은 60대, 70대에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8주에서 1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걸음이 안정되고 보폭이 자연스러워지고 계단이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다시 당당하게 밖을 활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순간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끝만 천장 쪽으로 20번 들어 올려 보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 하나만 시작하셔도 6주 후에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쇠를 가속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습관들이 어떻게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호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몇 가지나 해당되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